야, 이거 리포터 뉴스를 한번 보죠, 뉴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국민연금 그 대마초 피웠더라고요. 운영력 4명이요. 여긴 뉴스는 안 떴네. 야, 이렇게 그 방송할 때 저도 이런 뉴스를 막 보고 있는데요. 뭐 쿠팡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뭐 요즘에는 공장 뭐 확진자로 코로나 확진자로 해가지고 공장이 폐쇄되면 다 이제 악재가 아닙니다. 9.19 군사 합의 내일이죠, 내일. 약간 지금 세계 경제 지식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김정은과 더욱더 뭐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김정은이 바로 이제 무력 시위한다. 또 뭐 미사일 실험 뭐 그런 거 하겠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럽니다. 강경화 장관이 조만간 베트남 입국 격리 완화 기대. 11월 되면 정상회의 원회. 12월 달에도 일본 그 정상 그쪽 회담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일본 뭐 안 되면 많은 건데 스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뭔가 잘 모르는 게 그 배터리 보고 LG화학을 투자했는데 뭐 그러니까 LG화학을 잠깐 보면 이게 악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악재가 아닌데 자꾸 그거를 악재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들이. 이제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LG화학의 주가가 그 물적 분할할 때 만약에 이 위치였다면, 이런 위치였다면은 주가 급등 나왔어요. 급등 나왔고, 여기 위치니까 주가가 여기 위치니까 그냥 하락한 겁니다. 개인들이 진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어떤 게 장단점이 있고 하는 것을 아예 몰라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급등 나왔어요. 그 25만원짜리가 75만원 넘어갔으니까 단기적으로 이거는 200% 나왔거든요, 바닥에서. 3배 넘게 올라갔는데 이거 뭐 이틀간 이거 좀 떨어지는 거 가지고 이제 뭐 막 난리죠. 여기서 샀으니까 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샀으니까. 뭐 이런 데서나 사놨었다면 뭐 25만원 근처나 사놨으면은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위에서 70만원대에서 사니까 개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회사도 물적 분할 해가지고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다면 연결 영업이익 기준이 다, 매출액 기준이 다 그게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LG화학에서 딸려 나오더라도 매출액은 같이 돼요. 자회사 100%라니까. 그 아주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개인들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기사도 저렇게 쓰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종목 상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매수가와 비중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하고 비중 올려주시면요,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 시황 얘기를 하면 사실 뭐 오늘 플러스로 끝났긴 했는데, 여길 보면은 좀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도 이게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여기에서 여기고, 오늘도 여기와 여기거든요. 오늘도 여기와 여기. 오늘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이게 심해요. 어제하고 오늘.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주린이들이나 개인들이 이 조정을 사실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께까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쫙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변동성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들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이 만약에 어떤 종목이 주력이라면은 그 종목만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에만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거예요. 시야가 내가 만약에 반도체가 주력이다 그러면 반도체밖에 안 보여요. 뭐 한류, 뭐 엔터,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뭐 어떤 2차전지 그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반도체만 보는 거거든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다. 내 돈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 돈이 어떤 섹터, 어떤 특정한 종목의 비중이 뭐 40%, 60% 이렇게 많다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차 살까요? 이미 늦었어요. 로이님. 이미 늦었어. 겸손히 현대차 10만원에서 10만원 이하에서 그냥 베팅하라는 그 방송을 봤다면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번 얘기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보내주세요. 현대차. 늦었어요. 이거 여기서 사면은 또 안 좋거든. 여기서 사면 안 좋아. 여기서 사가지고 또 이렇게 또 변동성 이렇게 가면은 못 견딘다니까. 현대차가 신고가가 나와요. 신고가. 결론은 이건 넘어가거든요. 저는 넘어간다고 그러고 확신을 합니다.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저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동차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버릴 수가 없는 구조. 그러니까 물론 조선 철강 기계 이런 것도 버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자동차의 그 비율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아요. 사실상. 그 군산에 GM 세보레가 철수하고 나서 그 군산 지역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 됐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 군산요 진짜 개 박살 초토화 됐어요. 여기 군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 개작살 났어요. 거기 상가 다 빠져나가고, 상가 진짜 농담 아니라 한 80%가 빠져나갔어요. 상가가. 세보레 그 하나가 그냥 철수했는데,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소위 말해서 뭐 그냥 이렇게 꼬꾸라진다? 그냥 진짜 자동차 업계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조선건설, 철강, 뭐 IT 먹거리까지 다 박살나요. 그 규모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간과한다는 거죠. 현대차 나중에 PC 조립회사 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다 나가잖아요. 그거. 에코프로 이미 늦었어. 아니 이걸 잡아서 도대체 얼마나 먹으려고 이거 잡아가지고 인생역전 하려고요. 5만원에 사가지고 50만원에 팔려고. 힘이 놓아줘. 그냥 가라고 냅둬버려. 그냥 늦었어요. 겸손은 우리 VIP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뭐 이런 데서 그냥 줘요. 이런 데 딱 줘가지고 사라 딱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딱 여기서 사잖아. 2014년에 사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들고 가요. 우리는 오늘 우리 종목들 중에 하나 200% 수익 돌파 나왔어요. 올해 추천했는데 200% 넘어갔습니다. 그 장난 아니거든. 그게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 VIP 회원분들은 뭔지 아실 겁니다. 진짜 장난 아니야. 그 올라가는 게
추천한 지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200%가 넘어갔어요. 야씨 이거 계산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지금 수익률이 자, 오늘 종가가 야 225% 나왔어요. 225%. 우리 추천주가 225% 찍혔어요. 225%. 혹시 모도리님 그거 사셨나? 모도리님이 그거 샀나 안 샀나? 아, 누가 샀지? 아 그거 일단 마틴님 사셨고 누구 들고 있지? 그거 200% 넘어가 있거든요. 그 종목. 혹시 하루님 들고 있나? 모도리님이나? 안 들고 있어. 아, 한 끗 차이로 못 들고 있었네. 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단 마트님 들고 있고. 그거 파링님이 들고 계시거든. 파링님. 이 수익률이 이제 마트님 건데, 마트님 오늘 더 올라갔어, 이게. 그니까, 엊그저께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201%짜리. 아래 뭐 145, 142 다 뭐 제 추천주인데, 이 진짜, 이거 그 다음 300%에요, 300%. 이거 300% 간다고. 아니, 3000%를 먹어본 사람인데 300% 하나 못 먹겠냐고, 그거를. 100%, 200%를 못 먹겠냐고. 저 종목이 뭐냐고요? 글쎄요. 아직 안 팔았어요. 저거 분할매도 한번 했어요. 분할매도 한번 조금 팔았어. KMH 하이텍 1205원 비중 5%.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KMH.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회사죠. 제가 이거를 좀 보면은 사실 반도체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이 회사가 본사가 이제 아산에 있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가니까 반도체가 이제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또 여기 뭐 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회사는 가느냐 못 가느냐 저는 간다고 보죠. 간다고 보고. 근데 이 회사 자체가 그동안 실적을 보면은 사실 실적 추이를 보잖아요. 회사가 막 이렇게 성장을 하고 막 엄청난 성장성 있고 그동안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저는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그리고 재물을 특히 보면은 저는 이 회사의 현금 흐름표라든지 대차대조표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뭐 전혀 뭐 문제가 없다. 단 시가총액이 600억대잖아요. 600억대. 그러니까 660억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언제든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좀 변동성을 견디고 1205원이니까 비중 5%밖에 안 되잖아요. 딱 좋아요. 비중 5%면 딱 초보자들이나 베테랑들도 비중 5%가 좋아. 사실 그게 마음이 편해. 5% 이내가. 그렇다면 이 종목은 2,000원 이상 저는 한번 들고 가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05원이면 2,000원을 넘어서 한 2배 2,400원대까지도 한번 들고 가보세요. 2,400원대까지. 어차피 매수를 잘 하셨으니까 이거 한 2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 아빠님. 2배는 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까지 한번 뭐 한 2, 3년 정도 더 들고 간다는 마인드로 하면은 신용이 좀 되네요. 신용 물량이 좀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큽니다. 네, 급등도 나오고 네, 급락도 나오겠죠. 그거를 잘 견디셔가지고 다시 뭐 1,100원 좀 꺾여가지고 1,200원 뭐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들고 가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2,400원대에서 2배를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 2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사셨습니다. 매수가 너무 좋았어요. 매수가. LNF 이미 늦었잖아. 뭐 뒷북을 왜 이렇게 쳐요. 이미 이거 늦었어. 그냥 놓아줘요. 그가 뭐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직으로 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놓아줘. 따라 붙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따라 붙다가 이거 먹으려고 하다가 이거 박살난다니까. 그래놓고 맨날 정보 타다고 나라 타다고 위에서 잡아가지고 밑에서는 뭐하고 있다고. GS 리테일 33,500원 비중 5%. 저는 들고 가야 된다고 보죠. GS 리테일 그러니까 이런 안다고님 같이 이런 종목을 사서 들고 있으면은 안전 마진이라 그러잖아요. 뭐 크게 떨어질 것도 없어요. 크게 떨어질 것도 없고 들고 있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저는 낸다고 봅니다. 최소한 한 5만원은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최소한 5만원 정도는 장기적으로 5만원 이상은 들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편의점은 사실 1인, 2인 수요 증가, 1인 가구들이 증가가 되고 1, 2인들이 많이 찾죠. 가족? 막 이렇게 3, 4인 가족이 이렇게 편의점을 들어간 그런 거는 많지 않으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편의점 미래는 보입니다. 한번 호황이 붙을 겁니다. 여기서 호황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졌고, 물론 GS 리테일의 경쟁 상대는 GS 편의점, 그 다음에 CU가 있고 세븐일레븐, 그 다음에 이마트24 후발주자가 있죠. 물론 이마트24가 요즘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편의점 점포수는 많지만 포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하고 꾸준하고 경기를 잘 타지 않습니다. 내수시장이죠. 그리고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이죠. 베트남, 태국 등등 이쪽이 굉장히 저는 유망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내수 산업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싸다. 저는 싸다고 봐요. 이건 싸고요. 좀 들고 계시면 올해 배당 받으시고, 시가 배당률이 한 2%는 나올 겁니다. 배당 받고 이렇게 하고 차트로 보고 막 하시는 것보다는 좀 여유있게 들고 가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중 5%니까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고 잘 보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런 거는 계속 파는 건 아닙니다. 성장주를 장투하고 있으면 몇 퍼센트 먹고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저런 생각을 하죠. 95%, 97%. 왜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은요, 언제 팔까 고민을 해요. 주식을 안 파는 거죠. 안 파는 거. 그동안 방송 그냥 허투루 보신 것 같은데, 주식은 안 파는 거다. 팔지 않는 거다. 근데 아직까지도 몇 퍼센트 먹어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될까요? 그 회사가 더 이상 이제는 과거와 같은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이 됐을 때, 역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강력한 라이벌이 나왔을 때, 시장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놓는데 강력한 라이벌이 나와가지고 그 시장 파이가 반으로 쪼개졌을 때, 매출액이 1,000억을 벌었는데 경쟁자가 나와가지고 매출액이 500억으로 이제 줄어들겠죠. 파이가 나눠지니까. 그런데 내가 100% 수익이 났든 300%가 수익이 났든 간에, 얼마가 수익이 났든 그 회사는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한다. 지금보다 더욱더 커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올해보다 5년 뒤가 더 좋고, 그런 회사다면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주식은 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근데 팔아야 될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자가 출연을 했다거나 더 이상 시대가 변해서 그 회사가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 즉 돈을 과거와 같이 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이제 나타났을 때 그 회사를 갈아타는 거죠. 그때 매도를 하는 거죠. 본전님 안녕하십니까? 야, 이 뉴스를 보면은 뭐 이스라엘 코로나 막으려고 명절에도 전국 봉쇄. 연락사무소 919 군사합의 2년. 연락사무소 자네만 남았다. 진짜. 오늘 18일이구나. 19일인 줄 알았네. 조정받는 게임주. 신장 모멘텀. 뉴딜 지수죠. 게임주 좋습니다. JW 그룹 오늘 JW 중해제약 시간에 상한가 쳤던데, 야, 역시 상승 여력이, 역시 가겠네. 야, 역시 경선이 얘기한 대로 거봐, 가잖아. 이거 JW 중해제약 간다니까. 넘어간다니까. 이거 이런 데서 딱 사놓고 딱 기다리면, 이거 딱 견디면 이거 딱 간다고. 내 말대로 다 돼, 이게. 인지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이 인지 디스플레이가, 저는 이 회사가 사실, 주주 환원이 굉장히 좋잖아요. 배당도 꾸준히 주고, 저는 이 회사가 이제 해뜰 날이 온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LCD 쪽이잖아요. LCD나 뭐 글라스 커터필드라든지, 그냥 컬러필드라든지, 어떤 BLU라든지 프리즘이라든지 도광판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그거를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이제 LCD를 만드는 회사라고 봐요. OLED 디스플레이 그거를 만드는데, 그게 우리나라 OLED 시장이 대형 패널이 굉장히 커지고, 사실 LCD 쪽은 중국 업체가 다 따라잡았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힘든 건데, 대형 패널이나 OLED 쪽은 아직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경우에는 저는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좋아지고 LG 디스플레이가 가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어떤 부품도 만들거든요. 이 회사가 엔진 부품이라든지 종동화 부품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미션이라고 그러죠. 변속기 부품을 만드는 4단, 6단, 8단 이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여러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는 알루미늄과 스틸이죠. 철, 스테인리스라든지. 지금 뉴딜에 한번 걸린 것 같아요. 이 시세가 그린 뉴딜 해가지고 자동차 시장이 올라가고 하니까 현대차가 치고 가고, 그에 따른 어떤 현대차에 따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인지 디스플도 그 영향을 한번 받고 있습니다. 2575원 비중 40%니까 40%면은 이거 한번 잘못되면은 타격이 크거든요. 제가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요, 진입 시점이 이제 여기서 따라 붙었는데,
따라 붙은 건 좋지 않았어요. 저라면은 여기서는 안 샀을 겁니다. 저는 안 샀겠지만 이미 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2,700원이 오잖아요. 눈 딱 감고 40%를 샀다는 것은 본전님은 주린입니다. 그냥 초보예요. 초보. 아셨죠? 본인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2,700원에서 비중 5%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35%는 다 매도. 다 매도해가지고 그거를 분산 투자. 내가 기업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은 알 때까지 현금을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분석을 하고 내가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 투자 철학이 구비가 되어 있고 인내와 근성이 있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주식을 1년, 2년, 3년, 한 달, 두 달, 세 달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금력과 인내력과 어떤 그런 올바른 투자자의 철학을 구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아셨죠? 즉시 35%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찡님 안녕하십니까? CJ CG보이 혹시 CJ CG보이 그 유튜브 보고 오셨나? 얼마에 23,700원 최근에 사셨네요. 그러면은 23,700원에 326조 들고 계세요. 보세요. 저는 그 CG보이가 사실 진짜 이 롯데와 CJ 있죠. 야, 내가 목 막힌다 이거 보면은. 진짜 롯데하고 CJ 그룹은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정말 제일 큰 피해를 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사드 있잖아요. 사드 진짜 사드 영향으로 개박살 난 게 CJ 그룹이거든요. 특히 CG보이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진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게 끽소리도 못했어요. 우리나라 정부 현재 정권이 사드 보복 딱 들어갈 때요, 진짜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CGV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거예요. 실적이 막 악화가 돼가지고, 여기 보세요. 2015년도에 매출액이 1조 1000억, 1조 1900억이 나왔고요. 16년도에는 1조 4000억이 나왔어요. 더군다나 2017년도에는 매출액이 1조 7144억 더 올라갔는데, 그렇죠. 18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지만은 어찌 되었던 간에 이게 선방이 나왔고, 2019년도는 역대급으로 실적이 나왔어요. 단기 이게 적자가 나왔지만 영업이익도 1220억, 매출액도 1조 9400억. 그러면은 이 회사가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10만원대 이상 거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드 보복으로 개박살 났습니다. 중국한테 끽소리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CJ뿐만 아니라 롯데 뭐 이쪽도 면세점 다 막 진짜 개싼, 진짜 금매로 다 넘겼어요. 완전히 개 손해보고 막 그냥 모든 사업권 다 그냥 넘겨주고 다 그냥 몸만 나온 거예요. 몸만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 공상당했다가 공상당해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상 정권은 그렇습니다. 중국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미국, 중국보다 미국이 그냥 비교 불가, 미국이 더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 사회주의적 그런 공산당을 보면. 끽소리도 못했다. 정부가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열받는, 이번 정권에 대해서도 또 열받는 그건데, 아무튼 간에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결국에는 종료가 되느냐,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요. 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과연 해결을 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 해결을 했죠. 언젠가는 끝납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우한폐렴, 이거는요 사실 우한폐렴이라고 해야 돼. 우리가 무슨 코로나19야, 그냥 우한폐렴이지. 미국에서는 우한폐렴이라 그러거든. 우리나라는 중국과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정권이 뭐 그렇게 한 거야. 아무튼 이것도 정치적으로. 근데
CJ, CGV는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가 저는 완료가 된다고 보고 진짜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영화관을 이제 대관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해주고 뭐 강연하면서 그걸로 또 비용 받고 진짜 눈물겨운 상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했죠.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급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CGV가 흑자 전환의 최대 변수는 역시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언제 이게 끝날까? 그러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죠. 그 기대감, 끝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 것이고, 저는 더 들고 계셔보고요. 부채 비율이 1분기에서 845%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은 845%인데 부채 비율이 그러나 저는 이게 좀 줄어든다고 봐요. 아직 여기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재물을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845%에서 560%로 줄어들었고, 리스 부채를 제외하면은 246%예요. 그러니까 부채는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 CJ, CGV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갭이 발생됐던 이 자리, 그러니까 28,000원 정도는 28,000원에서 3만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시라. 시간을 좀 더 열어놓고요. 내년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CJ, CGV는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아셨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SG 충방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종목 SG 충방. 그러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SG 충방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제가 보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자동차 시트도 만들고 뭐 어디 자동차 시트와 시트 커버 만들고요. 근데 이게 저는 뉴딜에 이게 걸렸다고 봐요. 실적이 막 좋아져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뉴딜입니다. 뉴딜. 이건 실적이 뭐 좋아져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은 역성장이죠. 실적이 역성장이고, 하지만 뉴딜에 한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잘 가니까요. 요즘 정부에서 밀어주잖아요. 정부에서. 앞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 좀 더 들고 계셔보라. 2045원에 비중 30%.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한 2,400원 정도 오잖아요. 그럼 비중을 5%만 남겨두시고 25%, 그러니까 한 종목당 여러분들의 비중을 한 5% 이내로 잡으시면은 가장 좋아요. 그게 약간 종목이 여러분들이 막 5, 6개만 막 가지고 가고 그런 거는 저는 진짜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분산 투자가 왜 있겠습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투자 금액이 500만원이면 한 두 종목 해가지고 250씩 할 수 있는데, 1000만원인데 굳이 이 종목을 1000만원 중에 30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세 종목만 들고 간다? 그것보다는 1000만원이면 한 200만원으로 5개 하고 앞으로 월급 들어오는 걸로 6, 7개, 8개 이렇게 넓혀가면 되거든요. 마찬가지 비중을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2,400원 선에서요. 2,400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 5%는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3,000원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라. 탐욕, 욕심은 항상 폐가망신을 불러왔다는 거. 탐욕, 욕심, 내가 이 매니저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거. 저랑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서 낙오하신 분들도 왜 낙오를 하냐면 그 탐욕,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욕심, 공포, 두려움 때문에. 아셨죠?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비중을 덜어내야 돼요. 근데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자익을 한번 볼까요? 사실 자익을 주가가 이렇게 개박살난 이유는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가 한때 14,000원이었던 이 주가가요, 상장 당시에 굉장한
어떤 호평을 받으면서 공모가가 22,000원으로 먼저 정하다가 이 회사 대표 이진희 씨가 공모 가격을 22,000원으로 설정을 하려다가 그냥 뭐 할인된 가격으로 11,000원으로 하자 해서 11,000원에 이제 공모가가 형성이 되면서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기술적 반등, 신제품에 대한 GWC 공개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요. 저는 이때는 좀 약간 안철수 테마주로 움직인 경우가 있었고, 이때는 이제 신제품 수요 기대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까보니까 실망이었다는 거죠. 결국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14,000원짜리가 지금 3,000원이에요. 이거는 거의 회사가 뒤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의 어떤 철학 내용을 보면은 1년에 독서를 400권을 읽고요. 근데 골프를 치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골프 칠 줄도 모르고요. 회사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을 하고요. 항상 옆발상을 구사하면서 자익을 글을 만들었죠. 제가 자익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자익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마 진짜 아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고기를 구울 때 자익을로 굽거든요. 고기를 구우실 때 그러니까 자익을로 고기를 구우실 때는 반드시 예열을 6분은 해야 돼요. 5분에서 6분은. 반드시 그거 해야 됩니다. 5분에서 6분. 하고 삼겹살, 목살이나 뭐 소고기나 뭐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잘 구워지고 빛으로 쏘기 때문에 이게 타타타타 거품이 생기면서 안에까지 다 그냥 익어요. 보통 전기 그릴은 기름이 튀기고 연기도 나고 하는데 자이글은 확실히 기름이 아예 안 튀기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튀깁니다. 삼겹살을 구워도. 연기도 거의 없어요. 연기가 진짜 이게 신기해요. 그게 옆발상, 상부 적외선, 하부 복사율을 이용해가지고 위에서 쏴가지고 아래에서 열기가 올라오면서 양방에서 이거를 쏴가지고 비트로 쏴서 고기를 익히는 거다. 이런 건데 이 회사가 신사업의 헬스케어에 도전을 했죠. 산소 GWC 어떤 산소 그거를 이제 신제품을 내놨고 아직 그게 실적에 본격적으로 1분기에 그거를 제품을 선보였지만 판매는 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2분기 이후부터 판매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제품도 한 7종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희 씨의 회사 지분율이 이 회사 대표의 회사 지분율이 66%예요. 66%고 재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가 굉장히 좋고 뭐 어떤 단기 차익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차익 경영을 추구를 하고요. 굉장한 본인 스스로의 그 회사 대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회사를 혁신적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때는 1000억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데 지금 뭐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424억인데 저는 이 종목을 좀 더 길게 봤을 때 한 최소한 PBR이 0.8로 거래가 되는데 최소한 이 회사는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공모가인 11,000원까지는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회사가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간에 저는 11,000원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강력하게 홀딩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 이 회사가 공모 가격인 11,000원대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이 에터즈 소프트 맞죠? 여러분들 그 팬가입도 그 해주시고요. 본전만님.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OMZ님 아이고 구독이 끝나셨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에터즈 소프트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 잘 갔는데 잘 갔어요. 근데 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실히 게임주가 그린 뉴딜로 묶였다. 제가 오늘 경성투자클럽 카페 네이버 카페에다가 뉴딜 산업 그린 뉴딜에 대해서 BBIG라고 그거를 제가 다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보시길 바랍니다. 다 올렸는데 물론 에터즈 소프트는 거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NC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 넷마블 등등이 이제 들어갔는데 네오이즈라든지 컴투스라든지
OMZTM님 별풍선 50개 아유, 감사합니다. OMZT님 50개 감사합니다. 에터즈 소프트도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일단 좀 들고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들고 있으면 이 회사도 어찌 됐든 간에 좀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사실 경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모바일 게임을 좀 내놨는데 사실 모바일 게임이 잘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드래곤 아이드라든지 크라이라든지 어떤 체인 크로니클이라든지 이런 어떤 게임을 내놨는데 잘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먹히지 않았으니까 실적이 막 이렇게 막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올라왔다. 그냥 매출액이 안 나와요. 지금 이 회사가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좀 되는데 이제 매출액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는 한번 들고 가볼 만하다. 네, 들고 가볼 만합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요. 그 변동성이 좀 이렇게 최근에 떨어졌는데요. 낙폭과대 이후 기술적 반등은 물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어디서 반등이 들어온다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12,500원에서 쇼부를 보든 아니면 그냥 그걸 감안하고 나는 만원까지 떨어진 걸 감안하고 그냥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 버리든 분할 매수로 들어가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 보유를 하시고 신규로 들어가실 것 같으면 저 같으면은 에터즈 소프트는 안 사고 다른 게임주를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전님은 이거를 사실 수 있는데 저는 안 살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됐죠? 동국산업 3,980원 비중 소액입니다. 크로우님 이거 들고 가야죠. 일단 좀 살짝 꺾일 때 들어가셨는데 일단 꺾일 때 좀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데서 안 잡았으면 좋겠어.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다친다고 이런 데서 잡으면 다칠 수 있다. 동국산업도 당연히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근데 동국 SNC가 굉장한 그 풍력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도 어떤 철강으로 인해서 동국산업이 철강 쪽에서 자동차 뭐 어떤 그런 것도 내놓고 물론 어떤 풍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좀 매수 시점이 그렇게 막 좋아진 게 조금 그러니까 사실 철강 쪽에 가까울 수 있는데 동국산업이 동국제강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 이 회사도 똑같아요. 칼라 간판을 통해서 요즘 매출액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냉연 간판이라고 그 일반 철 가격이 진짜 개똥값 됐을 때 폐지값도 못했을 때 지금 폐지가 키로당 한 97원에서 120원 사이 하고 있고 고철 가격이 키로당 아마 제가 알기로는 220원에서 240원으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국산업도 뭐 그런 쪽에서 보면은 사실 좋은 쪽은 아니에요. 세터가 좋은 쪽은 아니지만 풍력이 한번 이 회사도 풍력에 그게 한번 뉴딜로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어떤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해상 풍력으로. 우리나라 풍력을 보면은 여기 양산에 풍력이 한번 쓰러졌었거든요. 거기가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에덴밸리 올라가는 쪽인데 제가 이제 양산에 있다 보니까 에덴밸리 쪽에 그 풍력 막 있어요. 그 꼭대기 산 꼭대기 가보면 차로도 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넘어졌어요. 그게 그만큼 견고하게 뭐 돼야 된다. 그 대를 만드는 회사가 CS민드고 그 날개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 외국 업체고 그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또 CS민드고 예전에 겉모습 또 만드는 회사가 이제 태웅이라는 업체고 아무튼 그 안에 모터를 또 만드는 회사가 예전에 또 평산이라는 회사인데 평산은 상장 폐지 당했어요. 그게 주가가 14,000원이었던 게 상장 폐지 당했습니다. 이거 결국 실적이다. 결국 실적.
결국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나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뉴딜로 한번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요. 오늘 떨어진 거는 유니슨이 떨어지니까 다 같이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니슨, 태웅 좀 밀렸죠. 많이 밀렸습니다. CS 윈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CS 윈드가 확실히 유니슨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CS 윈드인데 동국산업도 물론 동국 SNC도 있습니다. 동국 SNC 네. 동국산업은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면 4,555원을 한번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 여기 한번 넘어가 주면은 한번 매도를 고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회사로 막 끝장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동방은 물류 회사죠. 평균 단가 2,219원. 이 회사를 사는 이유는 어떤 뭐 테마주 때문에 사셨나요? 이 회사는요, 그냥 테마 아니면은 사실 뭐 없거든요. 이 회사가 테마 말고는 뭐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양상천을 그쪽을 한번 가보면은 그 남양산 IC 빠지기 전에 동방 회사가 있어요. 동방 회사가 물류센터가 있는데 이 물류센터는 뭐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물동량과 어떤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한만이라든지 우리가 육상이라든지 해상 그렇죠. 이런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동방이다. 동방. 이 동방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사실 막 썩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고 막 뭐 어떻게 뭐 이 회사가 뭐 성장성이 있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동방이라는 회사를 저는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이쪽 섹터를 볼 것 같으면은 CJ 대한통운을 하는 게 나아요. 사실 오히려 이 회사가 더 탄력적입니다. CJ 대한통운 아니면 물류센터를 볼 것 같으면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이쪽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동방이라는 회사가 언제든지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칠 수 있는데 저는 좀 장기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는 앞서 말한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는 게 더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위기가 왔을 때 이런 회사들은 휘청휘청 합니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못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년 동안 지금 박스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년 동안 박스 치고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한 3,000원 언더까지, 그러니까 2,800원에서 3,000원 언더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왕 이제 사셨으니까. 네, 비중 20%면 한 2,500원 정도 오면 한 절반 팔고 그 다음에 한 3,000원 가면 나머지 다 팔고 뭐 2,800원이나 3,000원 가면 뭐 이렇게 분할 매도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테마주로 또 엮여가지고 또 이렇게 또 가면은 또 그런 게 또 주식이지 또. 쌍방울요? 망치님. 사람이 망치를 들고 있으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다 못으로 보인다. 즉 시각이 좁아진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었고요. 뭐 이거는 약간 아무튼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말 또 길어지니까 노잼 되니까요. 쌍방울은 그냥 봐줄 수 있냐고요? 저는 한번 그러니까 사볼만도 한 것 같아요. 사볼만도 하다. 쌍방울은 살만하고 들고 있으면은 들고 갈만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이 회사의 대표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죠. 어찌 됐든 간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 판매왕도 기록하고 재고도 다 소진시키고 능력은 좋다. 그러나 사원과 그러니까 어떤 대리 과장에서 하는 거와 회사 경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쌍방울이 비비안과 같이 협력을 하겠다 했는데 비비안 쪽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비비안에서. 그러니까 남영 비비안에서 이제 비비안으로 바뀌었는데 광림과 쌍방울이 지분을 이제 나눠서 이거를 인수를 했었죠. 해가지고
시너지를 하겠다 했는데 그 시너지가 비비안에서는 같이 협력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쌍방울의 브랜드 가치가 비비안보다 낮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나 쌍방울의 어떤 테마성 그런 게 있었어요. 쌍방울이 제 기억은 2010년인가요? 2010년도인가요? 2010년도 11년도 아마 이때쯤에 중국 진출을 한번 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빤스를 한 장씩 사면 대박난다. 한 장씩만 사도 대박난다. 우리는 딱 2장만 팔겠다. 이제 그 마인드로 갔는데 거기다 이제 막 공장 지으려고 갔는데요. 쫄딱 망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시장조사를 그냥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에게 예전에 뭐 100원짜리 제품만 팔아도 재벌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100원짜리만 사준다면. 예, 지금은 안 지금은 이제 덜 그러는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관심이 그때 들었는데,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거의 10년. 중국 사람들이 그 속옷을 2장만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가정에 2장밖에 없습니다. 안 갈아입어요. 안 사입습니다. 그거를 쌍방울 측에서는 미처 파악을 못한 거야. 그것까지는. 그 빤스를 2장밖에 안 사입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막 다시 뭐 버리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 집에다가 최소 한 10장 이상씩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최소 한 20장 전후로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2장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팔릴 리가 있나. 쫄딱 망했지. 그래가지고 쌍방울이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이게 에피소드,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있는데, 기능성 의류를 만들어가지고 MD라 해가지고 어떤 기능성 의류를 만들면서 어떤 또 중국 테마와 더불어 이게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쌍방울 얼마나 잘 나갔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 야구 구단에 쌍방울이 있었다는 거. 쌍방울 구단. 그랬잖아요. 그래서 쌍방울은 또 코스피 종목이고, 망하기는 힘든데, 이 회사의 특성상 미치면 갑니다. 진짜 말 그대로 미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미치면. 그래서 한번 미치기를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미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고, 망치님이 망하는 거고, 미쳐야지, 좋은 쪽으로 미쳐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마스크 생산 라인도 급한 거지, 쌍방울이.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맞아, 마스크를 해야지. 뭐라도 해야 돼요, 쌍방울은. 한국조선해양 킬림 87,000원에 비중 40%. 근데 비중을 40%면은 좀 실수를 하신 겁니다, 킬림. 이 한국조선해양을 비중을 40%나 싣고 가는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 회사는 아니에요,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주가, 물론 요즘 좋은 뉴스가 나와요. LNG 수주라든지, 그거는 이미 LNG 수주 쪽에서는 중국을 이미 넘어섰고, 그 다음에 뭐 조선사들이 쇠빙선을 또 이렇게 수주를 하고,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죠. 이쪽이라든지 현대사무중공업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다 조선 3사가 좋은 소식은 들리는데, 쉽게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과연 이게 BDI 지수도 BDI 운임 지수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실적이 과연 진짜 이제 앞으로는 계속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조선산업이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과거 2010년도죠. 그렇죠. 2010년도, 2000년도 초반, 이 어떤 제조 분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게, 아직도 기억해요. 2007년도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게 한국조선해양인데 현대중공업이잖아요. 현대중공업이 이때 40만원 뚫었을 때 목표 가격이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수령하면서 올렸어요. 증권사들이. 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진짜. 네, 엄청나게 이런 큰 회사들 10배 이상 올라갔는데 과연 이게 과거와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택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 조선 뭔 뉴딜 해가지고 조선에 뭐 빅딜 해가지고 뭔가 정부에서 막 우와 갔다가 막 밀어 제쳐버리면 뭐 20만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통령의 그 한번 정책에 있어서 한번 힘 실어주면. 대통령이 어제였죠.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다 쓰러져 가던 그 두산중공업이 나라에서 밀어주니까, 나라에서 주력으로 밀어주니까 효선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그게 진짜 문 닫을 위기였는데.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도 약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조선이 이미 중국이 물량은 다 따라잡았잖아요. 중국이 1위고. 그런데 이제 품질 문제에 있어서 조선사 유럽 국가들이 수주를 받을 때 5년 전에 중국 그 배를 싸니까 우리나라보다 반값으로 더 싸니까 중국을 수주를 받았는데 태평양에서 모터가 멈춰버렸죠. 엔진이 멈췄습니다. 중국 배가. 그래가지고 이거 품질 이슈가 있다. 철도 막 다 녹슬고 막 부식되고 하니까 한국산은 그게 거의 늦은데 중국산은 그게 빨라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스페인 쪽에서도 예전에는 해양 강국이었는데 스페인 쪽도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봤을 때는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지금은 싸요. 굉장히 싸다. 과연 주가가 언제 올라올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왕 기다리는 거 한 11만원 여기까지는 저는 한번 기다려 보셔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보시고 궁극적으로 12만 5천원 라인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올라가는 관점에서 저는 한 9만원 정도 오잖아요. 9만원이 조금 넘어가주면 비중을 40%가 말고 한 5%만 남겨주세요. 킬님 5%만 남기고 나머지 35%는 다른 종목들, 더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다 됐죠? 그러니까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참 아쉽지. 그게 그 프랑스 중국 사람들이 속옷을 혹시 모르지 이제 인도로 가가지고 쌍방울이 인도 시장을 열어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막 500원짜리 막 팬티 막 팔고 300원짜리 500원짜리 막 팔아가지고 막 할 수 있을지 그건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CEO의 역량이에요. 그만큼 회사 대표가 자질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는 주식 거점을 하지 마세요. 주식 거점 하지 말고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하고 내 종목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고 지수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또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른 종목은 또 올라가고 지수 떨어질 때 내 종목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또 뭐 어디 또 안 좋은 소식 들리고 신용 물량이 이렇게 또 늘어나고 하는 거 보면 걱정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거든요.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요. 또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성. 깡. 앞발이. 그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 오픈베이스 안철수 관련주 해가지고 1년 정도 모아가 보려고 했는데 어떤가요? 하지 마세요.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놓아줘요. 무슨 뭐 오픈베이스가 10,000원을 가든 20,000원을 가든 좀 이제 그만해 그런 거. 뭐 그리고 제가 그거 알려드릴까요? 본전님이 오픈베이스를 여기서 사가지고 이게 30,000원을 간다고 쳐요. 본전님이 여기서 샀어요. 이거 띄워놓고 30,000원 아니 뭐 6,000원만 간다고 칩시다. 6,000원까지 못 들고 가. 다 털려. 다 털린다고. 그걸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 개인들이 원래 그러거든. 대가리 터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신상태가 썩어서 그래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사셨네요. 이거 산 이유는 뉴딜 때문에 산 거죠. 네, 그런 거 같은데? 35,400원. 이제 맛 좀 떨어지고, 이쯤 됐으면 뭐 반동 오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트 얘기하고. 차트로 주식을 아직까지도 한다는 것은 주식을 너무나도 잘못 배웠다. 진짜 주식을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00% 태양광 업체예요. 사실상 태양광의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태양광의 대장주. 그러니까 큰 종목들 한해서는 뭐 하나솔루션이 물론 막 치고 가고 있는데 현대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 정책에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습니다. 100% 태양광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회사는 향후 그 공장 증설로 인한, 그러니까 어떤 그 제품 증설로 인한 추가적인 미국 매출이 증가가 될 겁니다. 증가가 될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다면 뭐 한 번 정도는 들고 가볼 만하다. 그러나 저라면은 저는 안 살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더라도 좀 더 밑에서 오히려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니까 뭐 차트를 굳이 이렇게 본다면 여기가 이탈하면은 나중에 뭐 여기가 올라왔을 때 이게 저항이다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하수들이 하는 얘기고 차트를 얘기하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거다. 즉 대중의 심리를 봐야 된다. 지금 너무 들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고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털어내는 겁니다.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 좀 밑에서 저는 더 이렇게 밀리면은 저는 살 것 같아요. 더 밀려. 지금 가격은 안 사고, 만약에 올라간다 그냥 뭐 놓아주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보유를 하셨으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셔라. 중장기적으로 46,650원 돌파 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뭐 20-30%씩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뭐야, 몰빵이네? 우기님, 그냥 제가 돌려서 말 안 할게요. 저는 돌려서 얘기하는 거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100% 몰빵 치잖아요. 그 우기님 죽어요. 그러면 우기님 아마 자살하실 겁니다. 한강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번지점프 하시거나 번개탄 피우시거나 뭐 어디 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로. 극단적으로 결혼을 하셨다면 뭐 기본 이혼은 하지 않으실까? 100% 몰빵 치면은 그런다니까요. 몰빵 치면 여러분들 다 하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삼성전자라도 100% 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아, 이혼하셨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죠. 15년째 1위입니다. 15년째 1위에요. 15년. 아, 결혼하셨어요? 아, 아내가 100% 몰빵 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은데? 100% 몰빵 쳤으면은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지. 금요일이 전선님 방송 중에 제일 좋아요. 아, 종목 상담 시간이 재밌겠구나. 재밌나 보네. 하긴 그거, 그렇지. 모르죠? 그렇지. 떳떳한 남편이 돼야지. 찌질한 남편이 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여자였으면은 진짜 죽방 때리고 바로 이혼하자고 할 텐데. 야, 저런 사람을 갖다가 어디다가 써야 되나? 저 정신을 바꿔야 되거든. 일단 대가리 받고 빠따 겁나게 맞아야 돼. 몰빵 친 사람들 있잖아. 일단 대가리 받고요. 골프채를 갖다가 겁나게 때려야 돼. 개새끼야, 이 쓰레기 새끼야, 이 새끼 아주, 이 개자식 아주. 그래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식으로 실패해가지고 떨어지면은 나라 탓하고 정부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나중에는 부자들 겁나게 싫어해.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밖에 나가실 때 바꾸시면은 모르겠는데 우기님 우기라고 써놓고 다니세요. 우기라고. 혹시 마주치면 좀 피하게. 저도 몰빵해서 6년 가까이 존버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크로님이 어떤 거 몰빵 하셨는데요? 뭐 어떤 거를 몰빵 하셨지? 크로님이? 뭔데요? 아, 알티캐스트요? 아, 저번에 알티캐스트를 한번 물어보셨나? 아닌가? 아, 저번에 한번 물어보셨죠? 알티캐스트. 알티캐스트 올라왔는데 아직 안 됐나? 안 되셨나? 이거 5,000원에 사셨나봐요, 이거? 카타르 월드컵까지, 그렇지, 들고 가야지. 아, 그래도 지금 막 기적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600원대가 2,000원대까지 600원짜리가 2,000원까지 갔으니까 이제 올라왔는데, 와, 일단 올라왔네요. 아유, 일단 좀 숨은 조금 쉴 수 있겠다. 숨은 조금. 들고 있어야지 뭐. 그래도 오기님이 좀 그래도 열려 있으신 분이네. 보통 이런 얘기 하면은 저한테 욕할 수도 있는데. 원익 IPS는 좀 들고 가봐야지. 이거 괜찮아. 원익 IPS 이 회사 괜찮아요. 들고 가세요. 이거 들고 가면 되겠네. 뭐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좋은 회사를 뭐 걱정할 필요가 있나? 그냥 들고 가는 거지 뭐. 이런 거는 자신 있게 들고 가세요. 자신 있게. 원익 IPS 자신 있게.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한 다시 4만 원 넘어갈 텐데 기다리면은. 이거 4만 원 넘어가요. 아셨죠? 세틀뱅크 열람실 아직도 팬가입을 안 했단 말이야. 25,100원 7.5% 들고 가야 됩니다. 자, 세틀뱅크는
이제 대주주가 이 회사의 대주주를 한번 보면은 민엔지거든요. 민엔지.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세틀뱅크가 전자금융 및 어떤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계좌라든지 은행 계좌를 기반을 해가지고 간편결제 시장 부분에 서 이 회사가 1위거든요. 1위 사업자예요. 시장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독보적인 그런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롤롤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한번 들어가 줘야 되고 한번 길게 한번 좀 들고 가보시라. 저라면은 제가 만약 이 회사를 들고 간다면 저는 사상 최고 신고가를 저는 들고 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세틀뱅크를 샀다. 저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57,900원을 저는 여기까지 도전할 겁니다. 3년이 걸리든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더 걸리든 저는 신고가를 볼 거예요. 이 회사를. 그러나 좀 나는 돈이 급하다 하신다면 아무리 못 가더라도 35,000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야 된다. 35,000원에서 36,000원 이 라인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 회사의 시장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 ROE 측면에서는 뭐 10이 넘어가고 장사를 굉장히 잘 합니다.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재무도 좋고요. 네,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죠. 세틀뱅크와 민엔지의 주가는 약간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민엔지도 좋은 회사거든요. 예, 그런 점으로 볼 때, 저는 좀 긴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좋은, 종목 사신 겁니다. 예.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대오토에버. 근데 보호기님, 현대오토에버가 사실 5%잖아요. 저 이거 좀 이거 뉴딜로 가는 거거든요. 로봇. 그러니까 뉴딜로 가는 건데 5%니까 일단 좀 들고 있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그 현대오토에버가 사실 상장됐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사도 될까요? 물어봤어요. 어떤 회원분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비싸다. 현대오토에버를 8만원대 사는 것은 비싸다. 그러니까 좀 밑에 오면은 좀 모를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로 왔다가 지금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적은, 이 회사가 실적 자체는 의심할 것은 없습니다. 의심할 건 없는데, 사실, 어떤,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룹에 있어서 주주환원 정책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뭐 그쪽은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좀 성장성이 뛰어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로봇 뭐 이 회사가 또 IT 서비스 하는 뭐 SI라든지 ITO라든지 정보 시스템 교환이라든지 설비, 인력, 하드웨어 결국 이제 로봇이에요. 결국 보면은 저는 좀 올라갈 때 매도를 한번 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탁 치잖아요. 한번 딱 치면 기다리셨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한 7만원 언더 68,000에서 7만원에서 그냥 싹 매도하고 다른 거 좀 좋은 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한전 50% 몰빵해가지고 몇 년째 들고 있는데 공기업은 사지 말아야겠어요. 공기업은 그러니까 한국전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 의미가 없는 게 정부에서 밀어주더라도 한국전력은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탈원전이잖아요. 어디 그러니까 LS 전선이라든지 LS 쪽 뭐 전기 전선이라든지 어떤 전기 구통에 대한 풍력을 살리고 풍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전기가 지금은 필요한데 본격적으로는 근데 그 한국 전력이 밀어주지 한국
전력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전기료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제일 싼 걸로 들어가거든요. 전기료가. 서민들이 또 전기료 막, 그 1,000원, 2,000원 가지고 막 목숨 걸잖아요. 1, 2,000원, 5,000원 가지고 막 목숨 겁니다. 뭐, 여름에 뭐 10,000원 할인해 주겠다, 20,000원 할인해 주겠다 하면 막 박수 치고 막 그런다고, 막 문재인 막 최고다 막 하고, 막 그런다고 이게 그렇게 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공기업은, 네.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사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회사 그냥 망하지는 않으니까 뭐 저는 들고 갈래요. 막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정신승리 하는 거지. 이 기업 뭐 망하지 않는데. 그래, 망하진 않아요. 이 회사가. 안 망합니다. 안 망하는데 당신이 망해. 여기 회사는 안 망해. 들고 있는 사람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산 사람은 사실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뭐 2만원대에 샀든 얼마에 샀든 간에 뭐 3만원에 샀든 4만원에 샀든 5만원에 샀든 공무원들은 그렇게 일 열심히 안 합니다. 뭐 다 알면서 그래. 다 사기업들이 기업을 크고 시가총액 높이려고 진짜 사활을 걸고 회사 대표가 임직원들이 그렇게 사활을 걸고 하는데 반납 가릴 것 없이 한국전력이 무슨 반납 가릴 것 없이 뭐 열심히 하나요? 이 회사가. 그럼 비전이 없죠. 이거는 끝났어요. 한국전력은. 물론 반등은 있을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이 회사는 더욱더 위대한 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부에서 한국전력을 밀어주더라도 한국전력은 못 올라가는데 이런 사기업들은 잘 올라가죠. 효성중공업 보십시오. 여기. 이게 그러니까 트렌드야. 트렌드. 정부가 밀어주면은 이런 거는 가요. 두산중공업 진짜 두산중공업은 진짜 다 죽었어요. 다 죽어가던 회사를 와 정부가 어저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창원까지 가시면서 진짜 힘을 딱 실어주면서 막 그랬거든. 거기에 막 경남도지사 또 막 와있고 김경수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그 회장 박지원씨 이 회사 박지원이거든요. 다 알아. 이거 내가 보면 박지원씨 박지원 뭐 그렇습니다. 뭐 얘기해봐야 뭐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제 좀 매수는 해볼만해요. 이 회사가 저는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한 회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화 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아직 반등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이런 어떤 이 회사의 그냥 철학이 과학적인 어떤 과학 기술 지식을 응용해가지고 무엇을 뭐 시설을 연구를 시설물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 기획 뭐 설계 분석 그 다음에 뭐 정부의 SOC 사업 예산에 있어서 SOC 어떤 정부 정책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도화 엔지니어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그 수주를 받고 입찰 공고를 받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어디 한국종합기술이라든지 유신이라든지 어떤 동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쪽과 이제 경쟁을 해요.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 건설 쪽이 전반적인 그 건설 쪽 있잖아요. 건설 쪽은 좀 저는 좋아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업이 플랜트,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물산업, 도시, 철도 어떤 이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좀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페루 쪽 무슨 뭐 사업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아마 5, 6년 전에 페루 무슨 사업 뭐 뭔가 떴었어요. 예전에 5, 6년 전에 이때 뭐 막 해가지고 막 올라간다. 제 지인이 막 올라간다고. 제 지인이 여기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좋아진다. 이 회사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식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 이거 나중에 보면은 이거 10,000원 넘어간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거든요. 동의를 했어요. 아 이거 10,000원. 왜냐면 이때 무상증자를 치면서 전 사실 주가가 지지부진했거든요. 굉장히 무상증자 치고 거의 주가 회사 주가가 반토막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아마 한 10,000원 돌파 시에 여기서부터 비중을 11,000원, 12,000원에서 다 정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4,500원에 사가지고 11,000원, 12,000원에서 제가 매도를 했어요.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네, 한 4년 정도 보유를 했죠. 지금은 도화 엔지니어링은 저는 충분히 살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10,000원은 돌파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설 쪽은 점점 좋아지고 이쪽도 수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이 2,559억인데 더욱더 시가총액은 충분히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러나 장기 투자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주식은 맞지가 않다.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한번 이제 반등을 줄 때가 됐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신규 매수는 굉장히 괜찮다. 저도 이 종목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은 될 듯 합니다. 셀트리온은 보호기님 제가 셀트리온을 이제 20만원에 잘 사셨는데 그냥 다 아는 거잖아요. 백신 뭐 맨날 뭐 삼상 뭐 연내 뭐 한다 뭐 내년 뭐 코로나 백신 나온다. 서정진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세계 지식 포럼에서도 뭐 서정진 회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들고 가보세요. 들고 가보고 한번 그 끝을 한번 봐보세요. 그 끝을. 근데 비중이 40% 나한테네. 전에도 물어보셨어요. 전에 물어봤다면 만약에 보호기님이 이 종목을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다면 저는 분명히 비중을 덜어내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비중을 안 물어봤거나 또는 비중을 안 드러냈거나 그거거든요. 비중을 좀 덜어내세요. 보호기님. 이거 좀 33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못 팔고 여기서 파는 게 사실 이게 욕심이거든. 욕심.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사람들 못 팔아. 원래 하수들이 그런 거 잘 하거든. 못 팔거든. 수익을 냈는데도 못 팔아. 그러다가 또 막 이렇게 떨어지면 겸손님 겸손아 겸손 이 새끼야 겸손아 그런다고. 그니까 뭐냐 비중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안 물어봤구나. 수익 축하드립니다. 매도를 좀 해보세요. 비중 5%만 남기고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셀트리온 비싸. 이거 몰라. 그러니까 나는 셀트리온은 나는 안 사. 나는 안 사는데 저는 안 사요. 안 사는데 이제 보호기님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대건설 일본군을 작살낸다는 그 뜻입니까? 보호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보호기님 100개 감사합니다. 비중을 좀 덜어내세요. 보호기님 미련 가지시면 큰일나. 내 아는 사람 중에 미련 갖다가 진짜 개 작살난 사람 있거든. 그 탐욕 욕심을 버려야 돼. 그래야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거야. 현대건설은 들고 있어야죠. 이 회사는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냥 나는 좀 좋아질 것 같아. 건설 쪽이 좀 좋아질 것 같고 지금 중소형 특히 IS 동서가 진짜 이 회사는 정말 멋진 회사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좋아하고 IS 동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새로 뜨고 있는 게 신세계건설이거든요. 신세계건설도 저는 좀 좋아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어찌됐든 간에 현대건설은 메이저 건설이잖아요. 힐스테이트 어떤 힐스테이트와 더불어 또 남북경협주에도 묶여있고 뭐 DH 어떤 명품 뭐 그런 현대건설의 명품 브랜드도 또 출시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어떤 그런 아파트에 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일군 브랜드로서 지금은 너무 싸고 좀 긴 관점으로 한번 몇 달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년 이후까지도 한번 이렇게 좀 들고 가보는 마인드로 보신다면은 좋은 상황이 오고요. 매수 가격이 좋아요. 33,000원이면은 뭐 더 떨어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떨어져봐야 뭐 29,000원, 8,000원인데 들고 가세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ITM 반도체 6146원, 비중 4.5%. 잘 샀습니다. 그러니까 ITM 반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실 ITM 반도체 이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정보 기술 제품의 배터리팩을 만드는 회사고, 이 배터리팩을 좀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보호회로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ITM 반도체가 쉽게 얘기해서 왼쪽 오른쪽에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케이스, 우리가 무선 이어폰 왼쪽 오른쪽에도 들어가고 2개가 들어가고 케이스에도 1개가 들어가거든요. 2차전지, 그러니까 에어팟이에요. 에어팟. 우리가 카페를 가본다거나 길을 걸어 다닐 때 특히 젊은 층에서 20, 30대 층에서 에어팟을, 그 흰색 에어팟 다 아시죠? 심심치 않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카페 가면 막 다 노트북 공부해가지고 막 이거 막 듣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저는 앞으로도 에어팟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에 들어가는 그 2차전지 보호 회로 패키지를 베트남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그거를 납품을 시키고,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징 어떤 이런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2차전지 배터리 보호회로 보호회로 소자 및 회로를 제품화한 세계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25,000원이라서 좀 비싸게 될 수 있지만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저는 좋다. 굉장히 좋고 퍼포먼스를 한번 낼 수 있다. 낼 수 있는데 회사가 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느냐. 쉬어가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쉬어가고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쉬어가는 건데 어느 정도 좀 쉬는 게 마무리가 되면은 전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신고가도 나올 수가 있다. 74,000원 이상까지 보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를 사셨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레인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정말 제 방송을 통해서 진짜 그 많이 좀 깨닫고 올바른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철학적으로 주식은 안 파는 거다. 만약에 그 주식을 팔려고 했다면 애초부터 그 주식을 샀으면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 개 기업은 영원히 한번 가져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내 인생에서 있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 10년, 20년, 30년, 한 20년, 30년 동안 이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어떤 기업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게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위대한 회사가 되는 10년, 20년 뒤 그런 회사를 한번 골라보셔가지고 한번 인생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가지고 부의 확장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면서 종목 상담을 제가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뭐 답답했던 종목이라든지 평소 궁금했던 종목이라든지 그런 걸 물어보시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리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요. 뭐 종목 상담 못 받았으면 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그 다음 주에 하면 되고요. 뭐 그 회사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회사 내일 당장 그 셔터문 내리고 막 회사 막 놔두고 막 도망가지는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늘 가치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크게 엄청 크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주식으로 좀 고통받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기다리면 다 알아서 올라와요. 다 알아서 올라옵니다. 걱정 마세요.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들고 가보세요. 네, 괜찮아요. 아모레퍼시픽.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또 조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